교체할게요. 잠깐 쉬는데 소리만 지른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요. 동영상 한번 더 보세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깜깜하게 틀려가지고 무조건 한 문제가 요즘 추세로 나오는데 의미가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다 해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를 보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얘기고. 자, 이어갑니다. 6번 천천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뭐 되었답니까? 종료되었대요. 6번 이 말이면 보셔봐. 각구를 보니까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1월 3일 설신제 뭐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적어졌습니다. 근데 요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뭐가 돼 있다고요? 빨간색으로 말소되었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설신재란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추정할 수 있지. 이 얘기야 지금 기본적인 틀은. 자, 그다음 읽어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말소 등기가 표현 잘 보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전 등기 명의인 소유권은 소멸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 이 말이잖아요 지금. 보셔요. 소유권 이전이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설신자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뭐한다? 추정하는데 문제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말소 등기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말소되었대.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 지금 말소가 적법하게 말소되었다. 문제가 없어 지금. 근데 적법하지 않고 뭐라고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소되지 말할 것이 말소됐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말소가 잘못된 거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설신재라는 사람은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자, 들으셨지? 자, 보셔봐.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원인 적법하게 말소되었대. 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저는 소유권을 상실한 추정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말소가 적법이 아니라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자, 설신재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야? 여전히 소유자야? 여전히 소유자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등기는 뭐 하기 위한 거라고? 효력이 생기기 위한 것이지 효력이 존속되는 요건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보셔봐. 이게 등기가 효력 무슨 요건이 돼버리면 존속 요건이 돼버리면 등기가 뭐 되는 순간 말소되는 순간 효력도 뭐해? 소멸해요. 왜? 효력 뭐면 효력이 뭐 하기 위한 요건이라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라면 등기가 뭐 되는 순간 말소되는 순간 효력도 뭐 한다고요? 상실한다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뭐 하기 위한 것이지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전체 보셔봐. 등기는 그 등기가 소유권 등기든 저당권 등기 상관없어. 모든 등기는 효력 뭐라고요? 발생 요건이라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잠깐 볼게요. 186조. 186조. 제목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시작. 등기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칠판.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하라고. 효력이 뭐 하려면? 생기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그래서 등기는 뭐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하시라고? 등기하시라고. 여러분이 저당권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하시라고. 여러분이 전세권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하시라고. 그러나 그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라고. 이 경우야 지금. 등기가 원인이 있이 적법하게 말소되었다는 문제가 없는데 불법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지금. 그러니까 원인 없이 말소됐다. 이미 힌트 나와 있어.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얘기, 이 등기가 적법한 등기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따라서 그때는 저는 여전히 설신제로 추정됩니다. 잘 들어보셔. 말소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 상실해요. 그런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누구라고요? 소유자라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보셔봐. 자 3번에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2011년 1월 3일 설신제. 3번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김도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셔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게 말소가 된 거야 지금.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김도리지. 김도리. 근데 이 말소가 원인이 없대. 그럼 소유자 누구야? 설신제라고. 다시 이 말소가 적법하다면 현재 소유자 누구라고? 김도리. 근데 이 등기가 뭐래?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이 소유자는 누구라고? 여전히 저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 교재 확인할게요. 올해 나왔던 기출 493페이지 493 칠판 볼까? 칠판 1번 X R을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 뭔 말인지 몰라. 등기는 물권의 효력 전속 요건 아니라고. 무슨 요건이라고요? 발생 요건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기본서 혹시 가져왔으면 기본서 펴볼게요. 기본서. 자 399페이지 기본서 399 기본서 399페이지 판례 1번 자 읽습니다. 제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전속 요건은 아니어서 찾으셨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고 없고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 말 이해하시죠 지금? 칠판 보셔봐. 말소가 되었는데 말소가 적법이래요. 그러면 설신제는 소유자 아니지. 그런데 이 말소가 원인이 없대. 그럼 여전히 저는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등기는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이지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지금. 의미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보시고 다시 유인물 어렵습니다. 6번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말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전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은 소멸한 것 추정되지만 자 밑줄짝 뭐 없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얘기, 이 등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의미는 그렇게.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7번 멸실 회복 등기가 있어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 공무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으로 뭐한다?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 종이등기부 같은 경우는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종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 그 비를 맞거나 내지는 기타 등등해서 이게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멸시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 수가 없잖아. 다 지워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있다고요? 불명. 취득 원인이 불명이라고. 그래도 일단 등기가 되는 순간 적법하게 이루어지고서 뭐 해주겠다? 추정해주겠다. 그런 맥락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4번부터는 별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4번에 1번이 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셔봐. 뭔 얘기냐면 추정력은요.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고 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보셔요. 간명의 등기 매매됩니다. 현재 을 명의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을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갑도 야 그거 을 땅이지 라고 갑도 추정을 주장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볼 거야. 다시 간명의 등기가 매매 등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뭐 되었다고요? 이전 등기 되어 현재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을은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전 소유자 갑도 현재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을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잠깐만. 아니 뭐 하는데 왜 갑이 을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실무에서 많이 있어요. 왜?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라고. 재산세 언제 내요? 어? 재산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이야) (7월 1일이야) (7월 31일이야) 재산세 납부 기준 6월 1일 아니? 모르겠죠.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자, 예를 들어 먹고 맞는 얘기 아니야. 재산세 납부 기준 6월 1일이라고 하면 6월 1일 날짜에 등기부가 내 앞에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제 말 이해했어 지금? 제 말 이해했지? 이런 경우에 써먹을 수 있어 지금. 그거 누구 땅이다? 을의 땅이다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매매계약에 누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 병도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 을의 땅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 뜻 없어. 일단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면 등기되어 있다면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을의 땅이다라고 을도 주장할 수 있지만 갑도 주장할 수 있고 3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올해 나왔던 공인중개사 기출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추정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1번 얘기. 워낙 요건 시험에 안 나와서 좀 기억을 좀 할게요.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자 2번 권리변동 당사자가 추정력이 보입니다.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고 소유권 밑줄 뭐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따라서 갑을 을이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적법한 소유권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을의 등기가 원인 모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칠판 이 얘기예요. 일단 을 앞으로 등기가 되는 순간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을의 땅이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둘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갑은 을에게 판 적이 없대요. 을은 돈 주고 사왔대요. 이럴 수 있어. 갑은 을에게 뭐 한 적이 없대? 판 적이 없대. 을은 샀대. 그러면 입증 누가 해야 돼? 갑이 하시라고. 갑이 무엇을 입증하라고?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그 얘기가 기억번이야. 키워드 뭐? 키워드 아니 이전이야. 키워드 뭐? 이전. 키워드 뭐? 이전. 근데 니은만 봐봐. 2번. 갑이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득한 건물에 대해서 을이 밑줄
소유권 뭐 했어요? 보존 등기 했어. 요 얘기는 칠판 보세요. 다른 얘기입니다. 들어보셔요. 차후에 우리가 물권법 배울 때 이런 얘기 배울 거예요.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갑이에요. 갑이 자전거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요, 자전거를 훔쳐옵니다. 뭐 했다고요? 절도해 왔어. 을의 이름은 우리가 도인이라 부를 거예요. 누구라고요? 도둑놈. 도인. 현재 을이 자전거를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누구라고요? 점유자야. 다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소유자 아니잖아요.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질문.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을은 점유권 있나요? 점유권 있어? 있지. 점유권 의미는 뭐였어? 본권이 있든 상관없다. 현재 물건을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면 점유권이라고 지금. 그러면 현재 을은 뭐는 없는 거야? 본권은 없는 거지. 도둑놈이니까 본권은 없어도 점유권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문제는 병이 와서 보고요. 을이 자전거를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니까 을이 자전거의 누구다? 소유자라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돈 주고 뭐 했다고요? 팔았대. 그래서 자전거를 사왔답니다. 이때 병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선의 취득합니다. 이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취득이라 불러.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자 보셔봐.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는 순간 을은 소유권자로 뭐 한다고요? 추정해 준다고. 이걸 200조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의 추정력이라 불러.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병은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취득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 현재 을은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요걸 민법에서 공시라 불러요. 뭐 한다? 공개적으로 뭐 한다? 보여준다. 물건을 뭐 하면? 점유하면 그 물건 내 거예라고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자, 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란 놈이요, 등기를 위조합니다. 뭐 한다? 위조. 그래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위조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을의 땅으로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시하고 있잖아. 다시 자전거 같은 동사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는 거고? 점유. 부동산은 등기. 잠깐만, 다른 얘기로 우리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끼리 커플티 입잖아. 커플티 입는 이유 뭐야? 공시라고. 이 남자 내 거라고. 이 여자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왜? 남들이 부부인지 모르잖아. 아, 그래서 공시하는 거 아니야? 공시는 뭐라고? 널리 알린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등기로 공시하는 거고,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 공시를 보고 병이 봤을 때요, 병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구나 라고 뭐 했어? 믿었어. 돈 주고 사왔다고요. 돈 주고 사왔다고. 그래서 병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이랬을 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취득 못합니다. 취득 못해. 이게 잘 들어보셔봐. 갑, 을, 병 중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보셔봐. 원소유자 본인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것인지가 민법의 고민입니다. 양쪽을 모두 보호할 수는 없어. 얘기했죠? 양쪽을 모두 보호하다가 명판사 되신 분.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뭘 하겠을 것 같아? 자전거를 반으로 쪼개세요. 땅을 반으로 쪼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야 돼. 본인을 보호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희생돼요. 이 사람 보호하게 되면 저게 희생돼. 그래서 현행 법제는 동사는
부동산처럼 부동산하고 달리 거래가 빈번하다. 그래서 너 하나 희생해서라도 여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책이. 부동산은 거래보다는 본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나중에 요 공시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믿음에 대한 그걸 민법에서 공신력을 부릅니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등기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차후에 부동산이라면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배울 거야.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부동산이라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셔봐. 등기를 신청할 때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셔요. 땅 하나 가지고 있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갔던 평택에 있는 땅이에요. 평택에 있는 땅. 평택에 있는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서류 가지고 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종이만 보고 심사해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나가봐야 돼요? 실사해야 돼? 형식만 심사해? 실사하게 되면 등기 하루 안에 못 끝냅니다. 왜? 등기관이 어디 가야 돼? 평택 가야 돼. 같이 둘이 데리고. 등기관이 평택을 데리고 둘이 가야 한다고 진짜 타고 파는 게 맞는지. 그래서 실제로 다 검사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통장을 다 입수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등기 접수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등기관은 무조건 서류만 봅니다. 뭐만 본다고요? 형식만 봐. 서류상 절차가 오류가 없는지. 그럼 형식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등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형식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얘기야. 근데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나라 대부분 등기는 다 공신력을 줍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고 봐.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유는 뭐라고? 실질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등기관은 딱 봤을 때 뭐라고? 느낌 이상해. 매매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봐줍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 문제는 뭐냐면 등기 중에요. 보존 등기가 있고요. 등기 중에 이전 등기가 있어요. 자, 이전 등기는 둘이 쌍방이 같이 와야 돼.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이전 등기는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자, 부실, 허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어딜까요? 여기 훨씬 많아요. 왜? 이전 등기는 둘이 같이 가야 돼. 둘이 같이 가다 보니까 손잡고 같이 가다 보니까 부실이 생겨질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보존은 뭐라고요? 혼자가 사다 보니까 부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에는 표현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줘요. 이전 등 보존 등기는 추정은 되지만 추정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건 약해.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셔봐. 아까 키워드가 뭐였냐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대요? 뭐가 돼 있대? 이전 등기 돼 있대. 그럼 일단은 추정력이 강해. 따라서 입증 누가 하시라고요? 갑이 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답니까? 보존 등기 돼 있대. 근데 실제로 갑이 자기 땅이래. 이 사람이 이렇게 추정해버려.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 순간 이 추정력 깨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이 입증해야 돼. 내 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이전인지 보존인지 요거 판단하기 급선무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보셔봐. 내용은 똑같아요. 보셔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이 것에 대해서 둘이 매매했느냐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입증 누가 하시라고요? 갑이 하시라고. 포인트가 뭐니까? 이전이니까. 그럼 따라서 갑이 뭘 입증하시라고? 나는 을에게 판 적이 없다 입증하셔야 돼. 근데 이 포인트가 실은 갑이 신축했어. 갑이 뭐 있다고요? 신축.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 왜? 갑이 지어놓고 을한테 팔아먹었어. 세금을 뭐 하려고? 절세하려고 을에 갑에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을에게 이전 등기해야 돼. 근데 이전 취득세보다 보존세가 훨씬 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으로 뭘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을 앞으로 보존 등기돼 있지만 을이 신축한 게 아닌 게 증명이 돼버리는 순간 스스로 입증해야 돼. 내가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그 얘기가 2번 얘기야 지금.
포인트는 어디라고? 이전인지 보인지. 요게 포인트라고 지금. 자, 갑니다. 2번. 갑이 신축하여 소유권 원시 취득한 건물에, 이 말의 의미는 갑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뭐 되었다고요? 보호전 등기 한 경우라면 을은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보호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셔야 돼. 칠판 다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이전 등기 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에게도 나의 건물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을 명의에 뭐가 되어 있는데, 보호전 등기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을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갑에게 내 건물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을 스스로 입증하시라고. 이 얘기를 작년에 이제 기억 안 나시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특강할 때 계속 얘기했어.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만은 등장을 합니다. 뭘 물어봐? 보존을 물어봐. 보존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포인트는 추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라고? 이전인지 보존인지 요거 구별하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1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그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뭐 되어 있나요? 이전 등기를 마쳐진 경우라면 그 등기 명의자는 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하시라고? 전 소유자가 하시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4번 별표. 4번 별표. 그러나 허무인으로부터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든지 전 소유자가 아닌 자 행위에 의한 이전 등기라든지 등기부상 기재 자체가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라든지 매수인과 등기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라든지 등기 절차법상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추정력이 뭐 된다? 번복. 다른 말로 추정력이 깨집니다. 추정력이 뭐 한다고요? 깨집니다. 칠판 보세요. 아직까지도 등기부를 보면 저도 좀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등기부를 다 띄워보려고 전국에 있는 토지 같은 거 띄워보려고 합니다. 뭐 독도에 있는 거 다 띄워보려고요. 시간이 되면. 띄워보면 재밌어요. 보시면 등기부를 좀 띄워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군 뭐 산 2-1번지를 떼어봤어요. 삼 낙가무라 210402 11481 누구야? 살아있네 죽어있네? 21년생이라니까요. 1921년생. 한국 나이로 이제 102살, 103살? 네. 이름 낙가무라 씨. 살아있어 죽어있어? 일단 추정되지. 살아있는 것으로. 낙가무라 씨는 누군데? 창씨 개명한 김갑돌이야.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에 김갑돌이란 분이 창씨 개명했을 거잖아요. 창씨 개명한 것을 저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셨죠? 다만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창씨 개명 하라고 돼 있었잖아. 안 하니까 땅을 뺏어간 거라고. 그게 우리말로 수탈이야. 우리 할아버지 같은 뭐지 주택가 높으신 분들 창씨 개명 안 했어. 그래서 한 30만 평을 뺏겼다고 일본 놈들한테. 그때 할아버지께서 낙가무라 개명만 했으면 나도 지금 이렇게 안 살아. 그게 수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또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법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건 맞아. 등기부를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제 시대만 해도 등기부가 없어. 그냥 뭔만 있는 거야. 종이 한 장에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에 계약서를 썼다고. 동네 사람 다 알아. 내 땅인지. 근데 문제는 나라에서 관리할 수가 있어 없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묶어보니까 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내 땅임을 신고하세요. 그러면 당신 땅을 인정해 줄게요. 라고 했어. 근데 양반 우리 할아버지 같으면 신고해 안 해? 안 해. 왜? 일본 놈들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일본 놈들 뭐라 생각해? 저 땅은 주인이 없네. 제 말 이해하셔 지금?
그걸 갖고 먹어버린 거야. 그게 수탈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은 지금 안 나타나 지금 등기부상에.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이게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잖아. 이런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아니면 이게 뭐 진짜로 ET 같은 사람들 ET 허무인이야. 그러니까 이치도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허무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창씨개명에서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일본 일제시대에 나카무라 기타 등등 뭐 조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등기를 엉망한 경우가 많았었어. 내 이름을 하면 딱 알잖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시겠지만 그 강원도 횡성에서 한강까지 옛날 그 사대부집들은 그 장작을 떼잖아요. 아시죠? 장작. 장작을 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필요해. 나무 어디서 키워? 산 어디? 횡성산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셔봐. 사대문집에 있는 김씨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면 보시면 그 영화 속에 보면 어디 있더라? 영화 속 보면 그 담벼락 밑에 장작을 쌓아둬요. 장작을 쌓아둔 게 부의 상징이야. 근데 나무를 어디서 실어와야 한다고? 누구 산에서? 남의 산, 내 산. 내 산에서 키워야지. 내 산 어디 있어? 강원도 횡성에 있다고. 가보지도 않았어. 땔감용으로 산을 구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이고 와? 뭘 지고 와. 나무를 땔감 해가지고 여기 탄강에 띄어보내. 아 모르셔요? 어쨌든 그랬어. 그러니까 저 봐봐. 저 산 누구 산이야? 이분 산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알았어. 저 산이 누구 산인지를 다 알았어. 근데 시대가 가다 보니까 이게 잊혀진다고 지금.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이런 주인이 있는데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폭탄 받고 죽어버린 거지 이렇게. 이때까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저렇게 연구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럼 내 땅 되는 거야. 소리야 어떻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라고 그래.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 등기라고.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오면. 그러니까 꼭 맞는 일은 아닌데 허무인이 나올 수 있어.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예전에 종이 예전에 필사해가지고 한자로 막 쓰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옛날 등기부를 보면 옛날 등기부는 이렇게 적어 있잖아요. 제가 적어 볼게요. 자, 등기관 이제 임명받았어. 7구급 공무원. 이거 적겠어 못 적겠어? 제 말이야. 못 적으니까 대충 그래서 뭔지 아냐 이게 신라면 할 때 신인가? 요 신라면 할 때 신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요건가? 여기 신이거든. 여기 신이거든. 그래서 풀초에 이거 신인가? 신제인가? 여기 허무인이 돼버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허무인이 그런 얘기야. 만들어진 화상의 공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다 전산 등기부라 그럴 일은 없는데 옛날 아직까지도 종이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로 안 넘어오는 경우가 전국 토지 어디가 있을 거야. 그걸 알 수가 없지.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맥락이 의미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해하셨죠? 자 5번 별표. 무슨 등기예요?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등기 신청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진실성 보장이 약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비해서 추정력이 뭐하다? 약하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님이 들어간 경우라면 추정력은 바로 뭐한다? 깨진다. 다른 말로 추정력은 번복됩니다. 추정력은 봉멸돼요. 잠깐만. 말 어렵다 진짜. 적지는 마세요. 추정력이 뭐 한다고요? 깨진다. 추정력이 번복된다. 추정력이 진짜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 봉멸된다. 다 같은 얘기야. 추정력이 뭐 한다는 거는 깨진다는 얘기는 번복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봉멸된다고 표현해. 봉멸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갑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존 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 이외의 의자가 건물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뭐한다? 번복됩니다. 경우의 수 세 가지. 첫 번째, 등기는 내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 되어 있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사왔다라고 했다면 추정력은 뭐한다? 깨진대요. 두 번째, 보존 등기 외의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증명되었대. 역시 깨집니다. 또 내지는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뭐한다? 깨진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이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존이야. 그렇게 보시면 얘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쭉 내려와서 가등기.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밑줄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등기부를 좀 띄워보면요. 소유권 안에 소유권 가등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질문. 요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갑구의 등기가 될까? 을구의 등기가 될까? 갑구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보셔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토지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손이번에 1번에 2번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질문 이해하셨어 지금? 현재 갑의 땅인데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얘기야 지금. 실무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실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셔봐. 갑과 을이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샀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를 보셔봐. 요 나쁜 맘이 요 놈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딴 놈한테 팔아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보통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잘 보셔봐. 갑이 을한테 가서 돈 1억을 빌려요. 뭐 한다고? 1억을 빌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1억에다가 이자 3억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주겠대. 얼마 빌려? 이자 3억. 제 말 이해했어 지금? 그렇게 돈을 빌리고 나서 그러면 보셔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렸으면 뭐 해야 돼? 전화고 설정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바로 줘. 넘겨줘.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담보 가등기라고 배울 거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실무는 거의 100%가 이겁니다. 실무는 100%가 이거야. 담보 가등기야. 제 말 이해했어 지금?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사채업자한테 가요? 아니면 은행한테 가요? 뭔 소리야? 은행한테 가지. 여러분이 뭔 사채업자한테 가냐? 은행한테 가겠지. 은행한테 가겠지. 1억 빌려 쓰고 2%, 2.5%인가 2.4%인가 따져가 은행 가겠지. 근데 왜 1억을 빌려고 3억을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가? 그렇지. 갑이 이제 다 빌릴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3억을 주고서 돈을 지금 융통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윗바닥을 안 살아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1억을 빌려서 이자를 3억 주냐고. 그러면 얘는 갑한테 고마운 존재 안 고마운 존재야? 고마운 존재라고. 왜? 얘는 빌려주잖아. 나 지금 1억 투자해서 내일 10억을 버는 거야. 3억이 문제냐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이렇게 걸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실무에서는 거의 100% 이건데 100% 대부분 이거야. 근데 우리 법은 뭐라 하냐면 일정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 계약은 가등기입니다. 근데 이건 실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우에 두 가지니까 이것만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추정할 수 없다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뭔만 가지고는 가등기만 가지고는 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 등기는 뭐가 있다고. 그런데 뭐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왜? 뭔지를 몰라. 왜? 실문은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얘기 끝. 그래서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야. 그러니까 가등기만 가지고는 어떤 법률적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학생이니까 가등기를 뭘로 배울 거라고요? 소유권, 이전 효권을 보존하고 가등기를 배우는데 실무는 100% 담보 가등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이것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문제는 어느 것인지를 모르니까 추정할 수 없다. 함부로. 이해하셨나요 지금? 두 번째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의 무슨 효력? 순위 보존 효력만 있을 뿐이지 후일 본등기가 경료됐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일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밑줄 소급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보셔봐. 가등기 했다가요. 자 보세요. 가등기 했죠. 가등기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을구에 갑이 돈을 빌려 쓸 수 있잖아. 을구에 병은행한테 돈 빌려 쓰고 병 앞으로 건전한권이 설정됩니다. 자 가등기한 날짜 2020년 1월 3일. 저당권 등기한 날짜 2020년 뭐 3월 1일 설정됐어. 그러면 가등기하고 저당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손익번호 3번으로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본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입니다. 이 등기 말소야. 왜?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지금. 얘가 먼저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본등기는 2020년 10월 1일이야. 가등기는 1월 3일이고. 자 질문. 가등기 후에 본등기 되어 있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10월 1일 등기한 날짜야. 다만 순위만 소급할 뿐이에요. 잘 보셔. 본등기 하면 순위는 소급할 뿐이지 효과가 소멸은 소급하는 거 아니야.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라고? 본등기 시야. 다만 순위만 얘보다 앞선다고 지금. 그러니까 소급의 의미가 헷갈려. 가등기와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순위는 있다. 다만 효력은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꾸 보셔야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 기출문제 좀 볼게요. 칠판 보세요. 올해 나왔던 기출에 23번, 25번 나왔는데 칠판 보세요. 우리 그 유임 그 기출문제집 있나요? 기출문제집에는 어디 있냐면 어 496페이지 496 기출문제집 496 보기 8번 보기 8번 있죠? 요게 올해 치러진 23회 기출문제 A형 25번 문제입니다. 칠판 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 등기 추정력이 뭐 되는 경우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번 소유권 뭐예요? 보존이야 이전이야?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청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깨진다 아니면 깨지지 않는다. 깨진다고. 자, 니은번 기억했죠? 분자의 합의, 분모해볼 초과일 때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추정해 깨집니다 바로. 자 디귿번 무슨 등기야?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 명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데 깨져 안 깨져? 깨져. 그러니까 잘 보셔봐. 여기가 뭐가 나와 있으면 이전이라고 나오면 깨지지 않아. 이전은 추정력이 강한데 문제는 뭐가 되니까 보존이라면 바로 깨진다고 지금. 그러니까 같은 보존하고 이전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이전은 추정력이 강하지만 보존은 추정력이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은 다 3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었어. 근데 기억과 디귿은 계급품 물고 얘기했는데 니은번을 제가 안 해가지고 한스럽더라고. 근데 설마 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줄은 몰랐어.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 등기가.
23회. 천천히. 등기는 물권 효력 전속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2번. 무효 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잠깐 용어 정리.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라고요? 무효 등기 유효. 칠판 보셔봐. 자, 질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을 명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을이 갑에게 1억 받을 돈 때문에 저도 설정했다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채무자가요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권 빚진 것을 전부 갚았답니다. 돈을 뭐 했다고요? 갚았어. 그러면 피담보 채권 소멸 맞죠? 저당권은 자 질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저당권을 소멸합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소멸합니까? 요게 문제야 지금. 제 말 이해하셨지?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어 오늘. 그런데 저당권 등기는 지워야 빨간색으로 지워야 소멸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지우지 않아도 소멸합니까? 잠깐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보셔봐. 돈을 갚았으면 빚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결론이 이거야. 말소할 필요 없어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고. 다시 돈을 다 갚으면 갚는 즉시 소멸한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부종성이라 불러. 주등기 소멸하면 종등기 소멸해야 돼. 따라서 이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여기서 문제는 돈은 다 갚았는데 등기가 남아있답니다.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그래서 이 등기를 무효 등기라고 불러. 제기해서 지금 말소돼야 할 등기가 남아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고? 무효 등기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뒤에요. 3년 뒤에 다시 을한테 가서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어. 그러면서 다시 뭘 잡어? 담보를 잡어.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거 있네 지금. 이 등기를 재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 무효등기 유용이라 불러. 재사용. 그러니까 원래 잘 보셔봐. 이렇게 하셔야 돼. 돈을 갚으면 저당권을 뭐 해야 돼? 말소등기 하셔야 돼. 말소등기 하시고 다시 돈을 빌렸으면 다시 설정해야 돼.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이 무효등기 다시 씁시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등기 유용이라 불러.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뜻 없어. 등기가 처음부터 무슨 등기인데 무효등기인데 이것을 다시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어려운 게 이겁니다. 자 보셔요. 갑이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겠지. 등기부가 만들어졌겠지.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간밤에요. 태풍이 와서 무너집니다. 건물이 뭐 되었어? 멸실되었다고. 자 질문. 건물이 멸실되면 이 등기부는 폐쇄해야 소유권을 상실합니까? 등기부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상실합니까? 참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자 잡아봐. 건물이 있었어. 내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요. 그럼 내 소유권 맞지? 근데 간밤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오늘 내려앉았다고.
나 소유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유권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 없잖아. 그러면 자 보셔봐. 건물 멸실되었어. 그럼 뭐 어디 가야 돼? 술 처먹고 인생을 한탄해야 돼? 아니면 등기소로 가서 말소해야 돼? 뭔 소리냐? 여러분 같으시면 등기소로 가서 등기 말소하겠냐? 여러분 같으시면 등기 말소하겠냐고 가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물어있는데 가서 빨리 가서 안 되겠구나 공시했구나 등기부를 말소하시겠어? 술 처먹고 인생을 다 다시겠어? 등기부에 있을 수 있어. 등기부가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되냐고.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다 같은 맥락이야. 원인 그 존재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문제. 그래서 한 3일 술 처먹고 있다가 안 되겠다. 다시 건물 짓습니다. 다시 건물 지었어. 3층을 신축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 등기부 재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등기도 무효등기잖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돼. 신축 건물은 표제부 등기는 유용 안 돼. 잠깐만. 무슨 등기? 잠깐만. 오늘 등기부 첫 장이 뭐였어? 표제부가 뭐 나와 있어? 지번, 충수, 면적 나와 있잖아. 요거 유용 안 돼. 제 말 이해해서 지금 따라서 보셔봐. 일반적인 무효 등기는 유용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무슨 등기 무효는? 표제부 무효 등기 전혀 허용 안 해. 신축 같은 경우는 하면. 일단 한번 들어보셔. 이게 어려워. 이 부분이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게 뭐냐면 무효 등기 유형이란 말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 등기가 뭔데? 무효 등기인데 그걸 재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른다. 다만 우리 지금 안 나온 게 이거야. 지금 표제부 등기 유형은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요건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요거 유용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3번이 답인데요. 3번 넘어갈게요. 요건. 자, 4번. 자, 보셔봐. 뭐에 의한 거? 상속.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어. 나중에 배울 거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5번. 자, 보세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뭐 했대? 그러면 그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자 보셔봐. 누가 지었어 건물을? 갑이 지었어. 갑이 지었어. 그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그리고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했다고. 그럼 소유자가 갑이야 을이야? 을이야.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야. 유효등기라고. 다만 추정력은 번복될 수 있잖아. 그 얘기가 다른 문제야 지금.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유효등기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셔봐. 요걸 모두 생략등기라 불러. 모두는 뭐냐면 머리두예요. 머리두. 앞에를 생략한 거야. 보셔봐. 갑이 지었지. 갑이 뭐 해야 돼? 보존하고. 을한테 팔아먹었지. 을 앞으로 뭐 해야 돼? 이전해야 돼. 근데 문제는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팔아먹고 을 앞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입니다. 등기는 유효하다고. 다만 잘 들으셔. 을 앞으로 보존등기 돼 있는데 갑이 판 적이 없대. 그런 경우에 추정력은 뭐한다? 깨진다고. 내용이 다른 문제야.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을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답은 3번이긴 한데 이렇게 나왔던 게 올해 기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자, 21회 보죠. 옳지 않은 것. 오. 이거 뭐야?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라고. 이거 무효등기라고.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건물은 멸실돼 있는데 등기는 남아있다고. 무슨 등기? 무효등기인데 건물을 신축했대. 재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뭔 말인지 알고 외우라고. 맞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하고 싶었어? 증여하고 싶었지만 표현은 뭘로 했어? 매매로 했다고. 이 등기 유효 무효?
요요. 요요. 맞죠? 3번. 을이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뭐 했다고? 매수한 뒤에 누구 명의에? 갑과 합의에 의해서 자기 명의,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대. 보존. 했다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X야. 아까 23에 나왔었잖아요. 또 나왔어 지금. 지금 제 말 이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누가 건물을 지었는데 갑이 지었는데 을과 돈 주고 사고 팔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뭐 했다면? 뭐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틀렸습니다. 4번. 아 잠깐만. 원인 없이 말소되었대. 저기 포인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이다? 아니다? 이다. 문제 없어요. 자 5번. 뭐 나와 있어?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차분히 보시면 돼. 근데 1번 같은 지문이 좀 어렵긴 해. 뭔 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 보시면 되겠고. 자, 20회 기출문제 볼까? 20회? 다 기출문제 집이 있어요, 지금. 자, 옳은 걸 찾아보죠. 자, 아까 계속 그런 문제잖아요. 내가 건물을 지었어. 내 앞으로 뭐 하지 않아도 보존 등기 하도 보존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건물의 신축자는 뭐 하지 않아도 보존 등기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원취득이니까. 나중에 배울게 X. 아니 그러니까 X입니다. X. 2번. 별 뜻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 짓기 전에 뭘 해놓은 거야? 그리고 건물 완성되었어. 아,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있어? 맞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건물 완성되기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해놓은 거야. 선택 반 놈이. 그리고 나중에 건물 완성되었다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야. 문제 없습니다. 4번. 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알고 좀 해. 자, 봐봐.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줄 알아. 근데 봐봐. 이게 물어보는 내용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보셔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셔요. 건물 신축했어. 그리고 갑 앞으로 뭐 했어? 보존 등기 했어. 그럼 소유자 누구야? 갑. 그 얘기 아니야? 아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 갑이야. 갑이 건물 지어서 갑이 보존 등기 했다고. 그럼 갑이 소유자 아니야? 맞아. 뭐가? 그래요. 여기가 이전 등기 명의자도 갑 거 아니야? 잠깐. 갑 앞으로 뭐 되어 있어? 누구 건물이야? 갑 앞으로 이전 등기 되어 있어. 누구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시. 네. 뭐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런 거겠죠. 아니 건물 지어서 내 앞으로 하더라도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갖다가 다 끼워 넣어. 야 보존 등기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아닌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 등기 아까 물어본 것은 서로 판 적이 있다 없다 그걸 싸울 때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고. 어? 네. 지금 이 말 이해하셨죠?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 이 단순한 질문이니까 등기 돼 있으면 내 거잖아. 그거 물어보는 건데 느낌 일단 아니야. 틀렸어요. 자, 그다음.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표제부 등기 유형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 깨트리면 나머지는 알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 너무 안 봐. 틀렸습니다. 5번. 우리를 바보라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어렵다고 투덜대면서 물권법 같이 찍어버리고
몇 번째 나왔다고? 지금 3번 본 거 아니야? 20회, 21회, 23회. 내년에 또 나올걸? 미등기건물 원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 합의해서 직접 승계취득자 한 등 보존 넣기.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이해하시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20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관계상 그 뒤에 오늘 유인물 중에요. 제가 다른 시간 기출문제를 좀 실어놨어요. 1번 간평사, 2번 변리사, 3번 간평사, 4번 간평사, 5번 간평사, 6번 변리사, 7번 공인중개사에서 오늘 대부분 힌트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풀어오세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풀려고 자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놓으실까봐 7문제 준비해 왔으니까 다음 주에 손 들고 발표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